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30대 후반 싱글맘입니다. 아이가 막 사춘기에 접어들며 부모의 이혼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요즘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이와 큰 트러블 없이 지내고 있어요. 남자아이라 아빠의 빈자리가 클 텐데도 엄마 생각해주는 아들에게 고맙기도 하네요. 아이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참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만 넘으면 어느 정도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포기하고 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 남편과 사이좋은 부부 사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시모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고부 갈등이 심해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덮고 산다고 나 하나 참고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가정을 지켰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뻔뻔함은 그 마음을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지만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돈도 더 많이 벌고 일이 잘 풀리는 느낌이에요. 이혼 후 저는 친정엄마 가게를 도우며 같이 살고 있어요. 엄마 혼자 계셨는데 제가 같이 살게 되니 엄마 식당을 같이 돕는 동생도 안심하는 눈치고 저도 아이 키우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네요. 육아와 살림에 아무 도움 안 주던 남편 놈과 살 때보다 몸이 훨씬 편합니다. 다만 이혼했으니 이제는 남남이라 생각하면 그만인 일임에도 용서가 잘 안 되네요. 친정엄마는 저보다 속상하실 텐데도 힘들어하는 저에게 종종 이러십니다. 시즌아, 이제 이혼했으니 그만 내려놓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큰 피해 본 건 없잖니. 원래 죄지은 놈이 두 발 뻗고 못 자는 법이야. 이번 일만 봐도 그렇잖아. 엄마는 너도 이제 좀 편해졌으면 해서 그래. 엄마, 차라리 남이 그랬으면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내려놓고 용서한다고 그 인간이 고마워할 것 같아. 오히려 법적으로 단단히 혼쭐을 내줘야 하는 거야.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지켜보는 게 힘들어서 그래. 엄마는 걱정 말고 장사만 집중해요.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수습할 테니까. 저는 이혼하고 나서도 남편 집안과 법적인 다툼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제가 이혼한 집 인간들하고 자꾸 엮이는 게 싫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는 다른 분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그 엄마, 이제는 제 인생과 상관없는 인간들이지만 편의상 남편과 시모라고 하겠습니다. 결혼 전 얘기부터 결혼 이후 시어머니가 저를 못살게 군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던 최근 몇 년 동안 그야말로 최악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전은 물론이고 결혼한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늘 무시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것과 학벌이며 인물이 변변찮다는 것, 아이가 잘 안 들어서서 겨우 아들 하나 낳았다며 그렇게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신 분입니다. 게다가 우리 친정엄마도 은근히 무시를 하셨어요. 가령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친정엄마가 대단하시긴 하시네. 아버지도 없이 혼자 일해서 너희 두 남매 다 공부시키고 시집까지 보냈으니 말이야. 남편 없이 힘드셨겠다. 어찌 보면 가진 거 하나 없이 무작정 니들 키워내신 거 아니니? 아우, 나도 마음 편히 산 팔자는 아니다만 네 엄마는 그야말로 팍복하시구나. 그렇죠. 저도 엄마한테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자식들 다 키워서 이렇게 덕복을 사시는걸요. 본인 일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평생 일만 할 팔자라는 거 아니냐. 남편이 일찍 여인 여자가 제일 불쌍한 팔자지.
시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혼자서 남매를 키운 저희 엄마를 두고 말로는 대단하다고 하시면서도 듣고 나면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닭복하다는 말을 듣는데 정말 안쓰러워하는 말이었을까요? 사돈을 두고 함부로 쓸 단어는 아닌데 당연히 딸인 제가 듣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분 나쁜 티는 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친정엄마가 본인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그걸로 위안을 삼으셨는지도 모르죠. 시댁은 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먹고 살 만한 집안이었고요. 시어머니는 보험 일을 오래 하셨고 시아버지도 미화원 일을 오래 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지금은 경비 일을 하십니다. 옛날 분들 그렇듯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있는 분들이세요. 반면에 처음에는 친정이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셨던 아빠는 엄마 이름으로 대출도 많이 받으셨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스란히 엄마가 그 빚을 또 안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 생각에 엄마는 늘 일을 하셨습니다. 저랑 동생이 취직하고 난 후에야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엄마는 늘 힘든 일하고 오셔서 한탄하듯이 이 빚을 다 갚고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허허 웃으셨는데 정말 그 빚을 갚을 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빚을 해결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우리 엄마도 편하게 살 날이 온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편해졌고 결혼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돈을 모아서 작은 식당을 내는 게 꿈이셨어요. 그걸 아는 저는 시집갈 돈을 모을 때도 늘 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걸 뒤늦게라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린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동생과 제가 드렸던 돈을 거의 안 쓰고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저 시집갈 때 보태 쓰라고 주셨는데 정말 눈물이 날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진아, 이거 엄마가 따로 모아놓은 거야. 너 시집 가는데 큰돈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 시댁에서 전셋집 얻어준다며? 그 집에 혼수 마음에 드는 걸로 이 돈 보태서 채워넣어. 엄마, 이걸 안 쓰고 다 모아놓은 거야. 돌려가지고 준 돈 아닌데 왜 나한테 줘? 이건 엄마 나중에 가게 차릴 때 보태 쓰세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걸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이 돈 절대로 안 쓸 거다. 그러니까 가져가서 결혼 비용으로 보태. 엄마 고집 때문에 돈을 받아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쓸 생각은 아니었고 나중에 엄마가 필요할 때 도로 돌려드린다는 마음만 먹고 있었어요. 절대 돌려받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가 식당 개업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셨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엄마가 가게 자리 좋은 거 계약했다면서 저에게 신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청 근처에 신축 상가 하나를 얻으셨는데 물론 월세였지만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과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은 돈으로 큰맘 먹고 오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딸이 엄마를 도와줘야지 언제 도와주겠어요? 엄마에게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참금을 보태 쓰라고 흔쾌히 드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당장 돈이 많이 필요할 때이니 엄마가 아주 요긴하게 쓰셨어요. 저는 엄마가 식당 오픈하시는 거 남편에게 알리면서 돈 보내드린 사실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장모님 도와줄 생각하고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보태드렸다고 했어요. 설마 하니 남편이 못마땅해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가 엄마 보태드린 돈 액수를 물어보더니만 몹시 언짢아 했습니다. 당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나한테 말도 안 한 거야? 그런 돈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지금 전셋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대출도 적게 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 근데 상의도 없이 장모님을 홀랑 다투렸어. 나 지금 배신감 느낀다. 저는 남편이 기분 나빠하는 반응을 전혀 예상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기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 돈이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결혼 비용 따로 있어서 굳이 말 안 한 거야. 엄마가 나 쓰라고 모아두신 걸 내가 다신한테 꼭 말했어야 하는 거야. 그 돈 엄마한테 받을 때부터 다시 엄마 드릴 생각하고 있었어. 엄마가 식당 가고 싶어 하시는 거 뻔히 아는 내가 그 돈 홀랑 써버렸어야 해. 나야말로 당신이 이런 말하는 거 배신감 느껴. 알아. 둘이 생각이 다른 걸 어쩌겠나요? 그때 투닥거리면서 싸웠는데 내내 남편에게 서운하더라고요. 엄마는 사는 동네에 작게 손만두집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엄마 식당이 그냥 평범한 손만두집은 아니었어요. 외할머니가 예전부터 속을 만드시던 비법이 있긴 했습니다. 다른 만두랑 달리 시래기가 들어가고 만두소에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 엄마는 같이 식당일 하는 지금도 저에게 전부 얘기를 안 해주시긴 합니다. 처음 오픈했을 때는 제가 가게 일을 종종 도와드렸어요. 뭐든 쉬운 일이 없는 거 아시죠? 엄마 가게도 처음에는 고전했습니다. 엄마가 쓸쓸하게 웃으면서 한 말씀이 이 고생을 했는데 남는 게 월급 받는 것보다 적구나. 엄마 혼자 먹고 살긴 하겠다만 이래가지고 오래 할 수 있을까? 엄마, 처음부터 잘 되는 집이 어딨어. 그래도 배달도 점점 늘고 맛있다고 점심 장사는 줄도 서잖아. 잠든 나아질 거야. 그래, 네 말이 맞다. 딱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장사하는 게 좋지. 손님 여기서 더 많아지면 엄마도 몸 흉들 것 같아. 그래,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자. 손해 안 보는 게 어디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그럭저럭 장사가 잘 돼요. 엄마 처음에 투자한 비용은 나름 건졌고 빚도 갚았죠. 그런데 사람 일 정말 알 수 없다는 게 우리 엄마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어쩌다 보니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맛집 유튜버인지 뭔지가 몇 번 다녀가더니만 엄마 만두집이 노포식당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만두집은 많지만 우리 엄마 만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나요? 저렴한 가격도 매력적이었지만 깔끔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에 단일 메뉴로 운영한 것도 뭔가 사람들에겐 대단한 맛집이라는 인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광고 같은 거 할 줄 몰라서 블로그니 맛집 홍보니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순전히 사람들 입소문만으로 가게가 대박을 쳤어요. 제가 아이를 낳은 후로는 엄마 일을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오픈한 지 5년 만에 엄마는 아예 가게 자리를 하나 매입해 2호점까지 내셨습니다. 엄마는 서빙하는 직원도 알바가 아닌 정직원으로 뽑아서 4대 보험을 다 들어주셨고 식당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저도 젊은 30대 초반 친구를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남동생도 엄마 일을 도왔고요. 모든 가족이 같이 해야 갑부가 된다면서 동생은 다니던 직장도 큰맘 먹고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직장 다닐 때보다 수입이 훨씬 좋다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은 제가 우리 엄마 가게 일 도울 때 코딱지만한 돈 받으면서 일하지 말고 살림이나 잘하라며 무시하더니만 엄마 가게가 대박이 나니 찍소리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 콩고물 얻어먹을 거 없나 눈치를 살폈죠. 나중에 나 퇴직하면 당신이랑 장모님 가게 하나 이어받아서 운영해볼까? 나는 주방일 못하니까 카운터만 체크하고 당신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얼마나 편해. 회사 일 더럽고 치사한데 우리도 장사나 하자. 당신이 장모님 잘 좀 구워 삶아봐. 처음 가게 오픈할 때 당신이 돈도 보탰잖아. 그 정도는 딸한테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장모님 장사 엄청 잘 된다며.
왜? 당신 일속 가방 들고 다니면서 매출 얼마나 올렸나 체크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게? 꼼깨. 식당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장사나 하자고.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게 세상 편한 일인 걸 모르는구나. 세상에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아니. 당신처럼 가만히 앉아서 돈맛을 궁리하는 사람이 하면 망하는 게 식당이야. 몇 번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저리 쏘아붙인 적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진심으로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면서 볼멘 소리를 했어요. 시댁에서도 우리 엄마가 식당 하는 거 알고 계셨는데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친정엄마 성만두집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났다며? 만두가 뭐 특별할 게 있다고 그렇게 맛있다니? 식당 차린 지 한 몇 년밖에 안 됐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신다니? 아휴, 많이 벌겠니 어머니. 그냥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 빛을 보시는 거죠.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되긴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나중에 한번 오셔서 드셔보세요. 만두가 거기서 거기지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다고 거기까지 가서 먹겠니? 우리 동네도 만두집이 천지다. 동네 장사니 사람들이 너희 엄마 집에서 많이 팔아주나 보네. 나중엔 네가 한번 싸워봐라. 어디 얼마나 맛있는지 맛 좀 보자꾸나. 며느리 친정엄마가 하는 식당이 잘 된다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될 일 아닌가요? 뭘 그리 심보를 못되게 쓰시는지. 어머니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그런 심정이셨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그리 잘 살지 못하던 우리 엄마가 본인보다 돈을 잘 버는 거 보고 자격지심을 느끼셨던 걸까요? 어머니가 왜 굳이 말을 입상으로 하셨는지 도무지 손해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어머니 말대로 제가 엄마 식당 만두를 포장해 와서 전골을 맛있게 끓여드렸는데요. 맛을 본 어머니가 살짝 놀라는 눈치긴 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맛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챙겨왔어요. 저희 엄마 만두 솜씨 괜찮으시죠? 다른 집은 고기만두, 김치만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엄마는 비법이 따로 있거든요. 아마 시래기 들어가는 만두는 다른 데서 못 보셨을걸요? 그래 뭐 어쨌거나 맛은 있구나. 너희 외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만드셨다고? 시래기가 비법인가 보네. 세상은 한 게 시래기인데 꽤나 맛이 좋은 거 보니 할머니가 솜씨가 좋으셨나 보구나. 네, 저희 외가가 전라도예요. 할머니가 목포 출신이신데 음식 솜씨 좋기로 유명하셨대요. 어머니 입맛에 잘 맞아서 다행이에요. 친정 엄마의 시래기 손만두 맛을 보게 된 저희 시모는 처음엔 그리 대단한 칭찬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종종 시어머니가 저희를 자꾸 엄마 만두를 포장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씩 가져오라고 하시더니만 나중에는 손님 대접할 일이 있다면서 대량으로 가져오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우리 엄마 음식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받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얼굴 볼 일이 있을 때면 시모가 유독 엄마 가게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가게 메뉴며 운영하는 시스템이며 이것저것 많이도 물어보셨어요.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매출을 물어보시길래 숨길 필요 뭐 있나 싶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매출이요? 1호점이 2호점보다 많이 나오긴 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마가 매달 차 한 대 값은 남는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대박인 거죠. 뭐 차 한 대 값 안 서던 식당이 그렇게나 대박을 친 거니. 어머 얘, 너 다른 데서 일할 필요 없겠다. 혹시 사무점 하나 내실 생각 없으시다니. 혹시 또 분점 내시면 경험삼아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만 나도 일 그만두고 나면 뭐든 하긴 해야 해서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농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돈댁하는 가게를 거저 운영하게 해달라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참, 어머니는 옷 예쁘게 차려입고 보험료만 해보신 분이 무슨 식당을 하겠다 그러세요. 진짜 보기랑 달리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도 힘드셔서 더 이상 가게는 안 늘리신대요.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봐. 내가 보니 우리 동네에 하나 차려도 장사 잘 되겠던데.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던에 힘들어서 식당 못 늘리세요. 어쨌든 엄마한테 얘기는 한번 해볼 수 있잖아. 내가 직접 물어보기 전에 넌 니식 의중이라도 떠봐줘, 응? 어머니는 꽤나 집요하게 우리 엄마 가게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셨고 3호점이냐 어쩌니 하시면서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한 말은 그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우리 엄마가 3호점을 내더라도 왜 그걸 시어머니에게 운영하게 주겠습니까? 어이없어서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어머니가 친정엄마 가게에 직접 가서 먹고 오기도 하셨다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친정엄마가 전화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예, 오늘 사돈 댁에 친구들하고 엄마 가게 와서 먹고 갔어. 종종 네가 어머니 가져다 드리더니만 어지간히 우리 가게 만두가 맛있는가 봐. 오늘은 몇 명 안 오셨길래 내가 대접해드렸다. 어머, 정말? 어머니가 맛있다고는 하셨는데 정말 엄마 만두가 좋으신가 보네. 엄마, 이번엔 대접해드리고 다음에는 돈 받아. 엄마가 돈 안 받으려고 하시면 어머니도 자주 가시는 거 부담스러우실 거야. 그 후로 제 동생이 관리하는 2호점에도 여러 번 가셨는지 동생이 사돈 어른이 몇 번 오셨다고 저에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조금 의아하다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도나 시어머니 말이야. 우리 가게 와서 오늘 식사만 하고 가신 게 아니야. 우리 홀 매니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뭘 그리 많이 물어보신대. 한두 번도 아니고 올 때마다 우리 직원한테 그렇게 친한 척을 하시네. 누나 시어머니 좀 이상해. 저는 동생 말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넘겼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왜 그리 우리 엄마 식당에 관심을 보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 가서 의논해야 할 일이 있다길래 갔더니만 어머니가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며 꺼낸 얘기가 아주 황당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내가 말한 거 말이다. 안사돈한테 물어봤어. 네? 친정엄마께 뭘 물어보라는 말씀이세요? 뭐긴. 왜 모른 척을 하고 그래? 내가 허튼 소리를 한 줄 아니. 네 엄마 만두집 말이야. 사모집 내 생각 없으시대. 어이가 없었던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 여기서 더는 일을 못 늘리신다고요. 근데 왜 또 물어보시는 건데요? 실은 네 엄마 만두집 말이야. 그거 나도 하면 어떨까?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다. 아예 다른 메뉴로 식당을 낼까 고민도 했는데 다른 건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네 엄마 만두집이 아주 딱일 것 같아서 그래. 네가 말 안 했다면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이 동네에 가게 하나 내달라고 말이다. 그래 여보. 물 들어올 때 노저우란 말 있지? 우리 어머니가 가게 얻을 돈까지는 없어. 노후에 혹시 모르는데 돈을 다 털어서 할 순 없잖아. 장모님 잘 되는 가게 분점을 하나 내주시면 노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닐까? 대신 가게만 내주시고 만두 비법만 알려주시면 운영이 드는 비용은 우리가 다 책임질 때. 저는 옆에서 시어머니를 거둔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 정식으로 배워서 가게를 정당하게 내던가. 우리 엄마 돈으로 가게 차리고 이득만 취하겠다는 거 무슨 경우야.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 친정엄마한테 민망해서 말도 못 꺼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생각보다 정색을 하고 거부하자 어머니는 뜻대로 안 되니 화가 나시는지 역정을 내시더군요. 네 친정엄마가 뭐 대단한 5성급 레스토랑이라도 하신다니.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생각 한번 해보지도 않고 어쩜 그리 매정하게 거절을 해. 됐다 그럼. 가게는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라니까. 그럼 네 엄마 만두 비법인지 뭔지 그거나 좀 배우게 날 한번 잡아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가 물려받은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안 알려주시는걸요? 시어머니는 제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도 하면 잘할 수 있다고 구시렁거리길래 제가 딱 잘라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하는 일이 그리 쉬워 보이고 공짜로 얻은 건 줄 아시는 시어머니는 가게를 차려달라며 강짜를 놓고 엄마 비법을 날로어드려 하더군요. 몹시 언짢았던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장모가 하는 식당에 시세미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 돈 잘 버는데 가게 하나 더 차려주는 게 뭐가 어렵냐는 식의 말을 듣는데 진짜 이 사람이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었나 싶어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돈을 많이 번다고 그 돈이 어떻게 쉽게 버는 돈이겠습니까? 저는 엄마가 속상하실까봐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얼마나 경과 없는 사람이냐면 심지어 엄마에게까지 식당 내달라는 억지를 부리셨다는 겁니다. 시진아, 네 시어머니 왜 그리 사람을 곤란하게 하신다니. 느닷없이 제일 바쁜 시간에 가게에 와서 세상에 분점을 내달라질 않나? 만두솔 레시피를 알려달라질 않나? 내가 거절하느라 아주 침땀을 흘렸어. 다른 사람 같으면 소금 뿌려서 내쫓았을 텐데도 그래도 사돈이라고 좋게 얘기해서 돌려보냈으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나원 참... 혹시 이 일로 너 괴롭게 할까봐 걱정이구나. 뭐 시어머니가 거기까지 가셨어? 내가 진짜 환장하겠다.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신데? 암튼 엄마가 거절했으면 이제 안 그러시겠지. 정말 미안해 엄마. 속상하게 해드려서. 그날 엄마는 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위랑 시모가 저 못 살게 굴까 봐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남편과 시모에게 번갈아가며 시달린 건 사실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몇 달 지나면서 잠잠해지길래 그냥 지나간 일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 즈음 엄마 만두가게 2호점 매니저가 식당을 그만뒀다며 일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식당 일을 더 자주 나가서 도와드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설마 남편놈이 생각도 못한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랑 꼬우짝이 잘 맞아서 그렇게 자주 만나나 했는데요. 느닷없이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기인이 할 말이 있다길래 불러서 갔더니만 시모와 남편 둘이서는 이미 모든 일을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불렀나 했는데요. 그야말로 이혼 사이고 될 만한 얘기를 하더군요. 먼저 제 뒤통수를 나뉜 건 남편 놈이었습니다. 글쎄 이 인간이 이미 한 달도 더 전에 저와 상의도 없이 회사에 사퇴를 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퇴직금 정산을 해서 그 돈을 시모에게 줬다네요.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도 황당한데 대체 퇴직금을 왜 시모에게 줬나 했더니만 그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까 고민했는데 어차피 알게 될 테니 미룰 게 뭐 있겠나 싶어서 오늘 날 잡고 너 불렀다. 다름이 아니라 나 조만간 식당 개업할 것 같구나. 시작하기 전에 너한테 말하면 못하게 말릴까봐 준비 다 끝낸 지금이야 말하는 거야. 나 하긴 했는데 우리 아들이 많이 도와줬어. 이건 너도 알고는 있어라. 여보,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거 미안해. 근데 장모님 가게 보니까 우리 엄마도 못할 게 뭐 있나 싶더라. 그래서 내가 엄마 식당 내는 거 도와드렸어. 장사 잘 되면 퇴직금 건지는 건 일도 아니야. 장모님도 한 달에 순수익이 차 한 대 값이라며. 회사를 관둔 것도 모자라 난데없이 시모가 식당을 오픈하겠다니요. 저는 화를 억누르고 물었습니다. 무슨 식당을 어디서 하려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저랑 상의도 없이 남편이랑 얘기 끝내고 이러시면 저는 뭐라고 해야 하죠? 둘 다 정말 너무 어이없네요. 실은 나도 시댁이 만두국집을 하려고 해.
이미 가게 인테리어도 다 끝냈다. 위치는 사부인 가게 옆 동네라 네 엄마 손님 뺏길 걱정 할 필요도 없어. 어머니 입에서 만두가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동안 레시피 가르쳐달라고 조르고 엄마 가게 들락거린 게 그 때문이구나 싶어서요. 네. 바로 옆 동네라고 해도 차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곳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같은 메뉴로 가게 차리시는 건 상도덕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멀지도 않은 곳이 똑같은 메뉴로 식당을 내신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고깝게 듣지 않겠습니까? 화가 난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럴 수는 없다며 언성을 높였지만 어머니와 남편은 생각보다 더 뻔뻔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상도덕이라니. 네 엄마가 하는 만두집이 뭐 혼자만 할 수 있다는 법이라도 있다니. 먹어보니 특별할 것도 없더라. 나는 내 비법이 있다 이거야. 어쨌든 나는 미리 말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님, 그럼 레시피는 어디서 구해오신 거예요? 다른 식당에 가서 배우신 적도 없잖아요. 어머님이 정말 개발하신 거예요? 전에 우리 엄마 레시피 달라고 그러신 거 식당 차릴 생각하고 요구하신 거 맞죠? 꼬치꼬치 해묻지 마라. 나도 다 배운 곳이 있으니까. 어디서 배웠다는 건진 몰라도 어머니가 우리 엄마 가게를 따라 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는 건 어머니 자유인데요. 왜 하필 우리 엄마 메뉴를 따라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당신, 식당 마음대로 관두고 퇴직금까지 어머니 드린 거 나 절대 그냥 안 넘어가. 그냥 안 넘어가면 뭐 당신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냥 우리 엄마 식당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잖아. 장모님 식당 잘 된다고 우리한테 뭐 콩고물 떨어지는 거라도 있었냐? 나는 적어도 내 돈 투자한 거 10배는 건질 테니까 두고 보기나 해. 예, 너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막말이니? 그러게 분자만 한 내달라고 할 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화낼 일도 없잖아. 저 안 보겠다고 결심하고 이런 말씀하신 건 어머니 아닌가요? 우리 엄마 가게 베낀다는 사람이 시어머니랑 남편인데 저거 왜 보고 살아요? 이혼할 거니까 오늘부터 아들은 어머니가 데리고 사세요. 저는 남편하고 이혼할 마음을 먹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어쩜 이런 경우가 있는지. 남편은 그날 이후로 가게 오픈 준비를 한답시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무집에서 지내더군요. 그 후 개업했다는 시어머니 가게 한번 가봤다가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식당 이름도 마치 우리 엄마 가게의 분점인 양 비슷하고 가게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 그리고 가격, 심지어는 그릇과 식기까지 똑같았어요. 제가 느낀 배신감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거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게 안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길래 다시 봤더니만 황당하게도 엄마 가게에서 얼마 전 그만뒀다는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치밀하게 직원을 빼돌릴 계획을 하고 엄마 가게를 들락거렸던 거죠. 아마 직원은 우리 엄마 가게의 비법을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찌 꼬드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에게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을 했을 거라 짐작했어요. 솔직히 말해 그 직원 보자마자 당장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을까 하다가 일단 참았습니다. 이혼을 당장 할 수 없으니 고소라도 해야 속이 시원할 듯 했어요. 엄마가 나중에 알면 놀라실까봐 미리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말했더니만 엄마가 한숨을 쉬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실은 얼마 전에 그만둔 이호준 매니저 있지? 내가 톡을 했는데 답이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차단돼 있더라고. 아마 내가 알고 나서 연락 올까봐 차단한 거겠지. 어쩌겠니? 이미 벌어진 일인걸.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가게 사오라도 상표권인지 뭔지 등록해 놓을 걸 그랬나 봐. 내가 그런 쪽으로는 영 몰랐지 뭐니. 엄마는 화도 안 나?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 식당 똑같이 베낀 건 놔둘 거냐고. 딱 김서방이랑 이혼할 거니까 엄마도 나 생각하지 말고 시호랑 그 직원 고소해버려. 엄마 만두솔 레시피 빼간년이잖아. 그런데 엄마는 저보다도 더 침착했습니다. 흉내는 낼지 몰라도 똑같이는 못할 거다. 엄마가 제일 중요한 걸 아무한테나 알려줬을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만두 속 배합이랑 양념이야.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만두 속 만들 땐 문 꼭 잠그고 혼자 했어. 이건 너한테도 말 안 해줬으니 몰랐겠지. 일단 엄마는 당장 거기로 손님에 몰려도 아마 우리 집 만두 맛보고 나면 다신 네 시모 식당은 안 가지 싶은데? 어디 한번 두고 봐라. 엄마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엄마는 나름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머니 식당 문 연 이후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별거 중이었습니다. 아이랑 친정으로 와 있었고 이혼 준비로 나름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협의 이혼은 못 해주겠다며 이혼을 거부하길래 저는 소송을 알아보는 중이었고요. 아이 학교 전학도 친정집 근처로 마친 상태였습니다. 남편 놈은 장사가 잘 되네 어쩌네 하며 저에게 잘난 척하며 이혼하면 저만 손해라는 말도 하더군요. 제법 흉내는 내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났나요? 주말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생이 맡아서 하는 2호점에 다행히 괜찮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저는 엄마와 본점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가게에 들어오나 싶더니만 시어머니가 빼간 예전 2호점 매니저가 쭈뼛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무슨 볼 일이 더 남았다고 왔어요. 더 빼낼 정보 같은 거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그러자 그 직원이 쩔쩔매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작은 사장님, 혹시 큰 사장님 안 계세요? 직접 뵙고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제발 내쫓지 말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글쎄 나는 할 말 없고 우리 엄마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저는 직원을 붙들고 가게 밖으로 밀어내려 했는데요. 엄마가 마침 재료를 사서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보시고 말았습니다. 예전 직원은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더라고요. 엄마는 일단 얘기를 들어보자며 직원을 앉혀놓고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일단 이거 마시고 진정해. 박 매니저. 우리 가게 나가서 우리 딸 시어머니 가게 갔다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우리 딸도 그 일로 상심을 많이 했어. 지금 사위랑 이혼하겠다고 별것까지 하고 있고. 대체 오늘은 무슨 일로 온 거야? 사과는 이제 와서 필요 없어. 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돈 더 주겠다는 말에 눈이 멀어서 그만 의리를 쳐버렸어요. 사실 작은 사장님 시어머니가 오픈한 식당에 제가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 건지 사장님 가게 만두전골이랑 같은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집 사장님은 식당 경험도 없는지 재료 관리도 엉망이고 만두는 순서도 개판이고 처음에만 반짝했지 지금은 그 식당 팔이 날려요. 무슨 성토 대회라도 하듯 시목을 차린 식당 실태를 까발리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속 시원해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식당 망해간다는 소식 전해주러 왔냐고요. 그게 아니라요, 작은 사장님. 실은 제가 그 식당서 일하면서 월급을 첫 달 빼고 계속 못 받고 있어요. 한 달만 바짝거리더니 팔이 날리고 손님이 없어서 쓰던 직원도 다 달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은 월세도 못 낸다면서 저더러 나가달라잖아요. 밀린 월급이나 빨리 줄 것이지 노동부에 신고하려다가 작은 사장님 남편한테 말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어요.
그럼 그렇죠. 남편 놈이 장사 잘 된다고 한 건 순전히 허세고 뻥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한두 달은 오통빨이 있었겠죠. 그런데 직원도 자르고 꼬득에서 빼간 매니저도 나가달랐다는 거 보면 아마 망하기 일보 직전인 듯 싶었습니다. 저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별거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송한데 제가 도와줄 일은 아니네요. 직접 노동부 신고하든지 알아서 해결하세요. 우리 엄마가 엄청 잘해줬는데도 돈 더 준다니까 간 건 그쪽 선택이잖아요. 이제 와서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엄마는 마음이 약해서는 그 직원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쓰고 돈을 안 줘. 희진아. 엄마가 네 시모한테 한마디 할까? 어차피 너 이혼하면 두 번 다시 볼 사이도 아니구먼. 나도 참지 말고 할 말은 좀 할까봐. 직원 오력은 추구내 쫓아야지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다니. 엄마, 월급 안 줘서 노동부 신고하면 처벌 엄청 강해. 발악해봤자 줄 수밖에 없는 돈이야. 고은이 엄마 손에 똥 묻힐 필요 없어. 그러자 직원은 계속 울면서 엄마에게 사정했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다시 자기 받아줄 수 없느냐고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걸 또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더니 직원을 잘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이 가고 나서 엄마에게 안 된다고 했어요. 한번 사람 뒷통수 친 사람을 뭘 믿고 또 쓰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용서해주면 더 잘할 사람이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저리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라 늦은 나이에 일이 성공했나 싶기도 하고 저도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심어식당이 얼마 뒤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이혼 소장을 날린 후였고요. 남편 놈은 그제야 저에게 사과한다면서 싹싹 빌었지만 이미 저는 마음 정리를 다 끝낸 후였습니다.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마음 정리도 어느 정도 했고 별거하면서 얼굴을 안 보니 이혼이 별거네 싶게도 했어요. 이혼소장 접수하고 얼마 후엔가 제가 엄마 식당에 점심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웬 배달복 입은 사람이 헬멧을 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주문이 없는데 왜 했냐 물었더니만 글쎄 그 사람이 저더러 이러네요. 여보, 시월엄마, 나야. 이러다가 잠깐 들렀는데 혹시 시간 돼? 남편은 어머니 가게야 망하고 배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이에 마땅히 재취업을 하기도 어려웠겠죠. 여보, 내가 이러고 산다. 별거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무모하고 생각이 없었던 게 맞아. 우리 엄마 말만 믿고 장모님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엄마도 계속 안 되는 식당 포기 못해서 붙잡고 있느라 수중에 있는 돈을 많이 털어놓으셔서 돈이 없어. 요즘 맨날 억울해하셔. 이 정도면 우리 벌 받은 거잖아. 이번에는 당신이 한 번만 마음 돌려주면 안 될까? 우리 이혼하지 말고 애 생각하자 여보. 어? 하지만 남편놈이 배달복 입은 거 보니까 불쌍하기는커녕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같이 살면 내가 더 고생하겠다 싶어 단호하게 거절했네요. 미안한데 이미 이혼소장 법원에 들어갔고 우리 나눠가지고 깎음이 나눠서 헤어지자. 우리 지원이도 내가 키운다잖아. 당신은 당신 입이나 챙기면 되니 얼마나 좋니? 대신 우리 지원이 양육비는 최소한 책임지길 바라. 내가 원하는 거 그것뿐이야.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마.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늦었으니까. 남편은 망연자실에 돌아갔고 결국 우리 부부는 1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시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재빠르게 엄마 가게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했고 만두 레시피도 특허가 가능하다길래 특허 신청을 해놓았고요. 안타까운 건 상표권과 특허 등록 전에 시모가 가게를 오픈한 거라서
이런 경우 아무리 비슷해도 기각이 날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와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이 참고하도록 선례를 만들어 놓으려 합니다. 다행히 엄마 가게는 지금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엄마가 힘드실까봐 조금 쉬라고 해도 엄마는 여전히 참 부지런하십니다. 아마 그래서 손님들이 여전히 식당을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엄마 하는 거 봐도 식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매번 느낍니다. 진짜 힘들게 개고생해가며 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처럼 남의 비법 훔쳐서 날로 그냥 갖다가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어쨌든 저의 기막힌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